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놀이치료학과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고민도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놀이치료학과 선후배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실습 Q&A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놀이치료학과는 실습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학기별로 단계적인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실습 중 교수님께 매주 슈퍼비전을 받으며 회기를 되돌아보고 치료사로서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선배님들의 실습 경험은 후배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겠죠? 네, 궁금했던 실습 이야기를 선배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교내 실습처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와 연계된 기관, 교내 치료실에서 실습이 진행되다 보니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습을 위해 내담자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저희 학과의 큰 장점이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거리 때문에 힘드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학과의 보호를 받으며 실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학과 밴드에 올라오는 센터는 거리가 멀어서 서울권에 있는 센터에서 다양한 실습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 놀이치료학과 밴드도 있죠.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나 치료사 채용이 우선이고 학교 실습의 경우 실습 장소는 학교와 연계된 곳에서 진행해야 해요. 추가적으로 인턴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아이소리몰 같은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종종 인턴 채용하는 글도 올라오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습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 회기는 50분으로 40분은 아동상담, 10분은 부모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 전후에는 회기 준비와 정리, 슈퍼비전까지 포함됩니다. 실제 내담 아동을 만나 치료하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을 임상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큰 특징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저희 채널 이전 영상 브이로그를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실습 중 아동 상담 외에 다른 일도 하나요? 네, 아동회기 외에도 일정 회기 이상은 부모 상담을 직접 진행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50분 부모 상담 회기도 필요합니다. 이때 초기에 진행한 심리검사에 관한 해석 상담이나 추가 정보 탐색이 필요하거나 양육 관련 논의사항이 많은 시기에 부모님과 시간을 조율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실습에서 진행되는 공통적인 심리검사들이 있어서 접수회기부터 부모님께 검사지 작성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이후 치료실 노트북을 이용하여 심리검사 채점 후 해석하고 부모님께 설명드리는 것까지 실습에서 검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슈퍼비전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교수님마다 그리고 학기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실습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회기 영상 일부를 함께 보며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요. 궁금한 사항은 보고서 내 논의사항 항목에 적은 뒤 함께 공유하며 발표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나의 사례에 대해 교수님과 논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반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해서 얻어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특히 임상 트랙일 경우에는 5학기에는 교수님과 1대1 슈퍼비전 기회도 있어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실습 전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첫 실습 전 부모 상담이 가장 걱정이 되어서 관련 책을 찾아 읽어봤어요. 제가 읽은 책 중 놀이치료에서의 부모 상담 책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지만 책과 현장과 다른 점도 분명 많이 존재하니 오히려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 편한 상태로 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습 때는 모두가 긴장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실습을 못할까봐 걱정하기보다는 1, 2학기에는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실습을 시작하면 실습과 과제를 하느라 여유롭게 고민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실습을 시작하다 보니 이론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아동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봉사나 인턴 같은 활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7번째 질문입니다. 실습실 인턴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도움이 돼요. 실습에 관한 내용들은 직접 해보기 전까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더라고요. 인턴 경험을 통해 치료실 환경, 치료실 업무나 치료 회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인턴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업무도 간단하고 치료실 오가며 만나는 선생님들, 함께 인턴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동기, 선후배 선생님과 친해지기에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방학 때까지 학교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실습을 시작하면 실습 시간 이외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있나요? 직전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장 퇴근 후에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주말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퇴근 후에 실습 추가록, 보고서 등 작성하는 편이고 최대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대단해요. 9번째 질문입니다. 퇴근 시간과 실습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학교 스케줄에 맞추셔야 해서 직장에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스케줄이 비교적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에 반차를 쓰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또한 학기마다 다르겠지만 교회 실습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과 기여도를 쌓아 우선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10분 부모 상담 때 말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상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정말 신경 쓰이죠. 실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담당 교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게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처음에 긴장하고 말이 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의 경우에는 다음 상담에서 이전 내용을 간단히 정정하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요처럼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곤 해요. 마지막 11번째 질문입니다. 놀이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는 건 비밀 보장에 어긋난다고 알고 있는데 아동의 변화를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쵸.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놀이 주제를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일들이 가정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일어났는지 여쭤보는 편인 것 같아요. 놀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놀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놀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 놀이 주제가 파악하기 어렵다면 아동의 놀이에서 느꼈던 것들을 추상적으로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오늘 이렇게 선배 선생님들의 실습 이야기를 들으며 실습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놀이치료학과는 체계적인 실습 과정과 교수님들의 세심한 슈퍼비전 덕분에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있어요.
이번 Q&A가 실습을 준비하는 후배 선생님들, 예비 눈송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놀이치료사로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놀이치료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하단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나요. 이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놀이치료학과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